안녕하세요. 오늘은 펜으로 사물을 묘사할 때 어디 부분을 묘사를 하고 또 어디 부분은 안 칠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어디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 기초가 될 수 있는 명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펜을 가볍게 잡으시고 적절한 힘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밑색이 흰색 도화지가 많이 보이죠. 촘촘하게 하면 흰색이 덜 보이죠. 이렇게 진하게 할 때, 밝게 할 때 요런 정도는 차이를 두고 하시면은 명암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암 표현입니다. 명암 표현 또는 묘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명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은 밝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암은 어두운 부분을 말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저 부분이 밝다, 그리고 옆에 부분이 어둡다, 이런 것은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전구가 실내에서 있을 때는 여러가지 전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전구의 불빛을 생각하지 마시고 태양빛 하나의 빛을 생각을 하시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보고 관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면 밝은 부분은 왼쪽에 형성이 될 것이고 오른쪽에는 어둠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표현을 보면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밑색인 흰색 도화지 색깔이 많이 보이죠? 조금 더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봅니다. 연필선은, 펜의 선은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상관없이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전에 15도 방향을 바꿨는데 더 15도 방향으로 또 바꿔서 겹칠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면이 밝고 이쪽 면이 어두운 명암이 되는 거죠. 더 촘촘하게 해본다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요런 형태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짧게요. 자, 마찬가지로 빛을 여기서 왔다면 윗면은 가장 밝은 색, 윗면은 가장 밝은 색,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 밝기, 중간 어둡기, 여기는 그보다 좀 더 짙은 어둡기,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반대편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해보겠는데요. 빛의 반대 방향이 가장 어둡고 그림자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가 가장 어둡다, 그리고 여기가 중간 어둡기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흰색과 밝은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때 2번과 3번에서 차이도 조금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힘을 가해서 또는 촘촘하게 넣어준다면 2번과 차이가 나겠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3번보다는 더 진한 거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더 진하게, 또 더 촘촘하게, 더 진하게를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또 3번도 밝은 빛과 어둠이 꺾이는 요 위에 부분이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여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올수록 어둠이 좀 덜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분도 오히려 뒤쪽 이 부분이 어두워지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덜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부분, 이때 뭐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몸을 돌리기보다는 도화지를 가볍게 돌려서 방향을 맞춰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는 여기와 여기와 별로 구분이 안 간다 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시면 겹치는 횟수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두워지고요. 이 부분이 많이 어둡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많이 겹쳐줍니다. 많이 겹쳐준다는 말은 흰색 도화지가 덜 보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방향을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어둡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많이 어둡겠죠, 그죠? 자, 그림자도 대상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을 어둡게 합니다.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거의 밑색에 흰색이 안 보입니다.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좀 밝아 보이죠? 이 밝아 보이는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역광 또는 반사광입니다. 반사광은 뭐냐면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사물에도 빛이 오겠지만은 바닥에도 빛이 왔습니다. 그 빛이 정말 여기 사물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반사되어서 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밝게 보여요. 나중에 사진 같은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실제 여러분들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실제 아래 부분이 밝아 보이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 어두운 부분 때문에 여기가 밝아 보이고 어두운 부분 때문에 여기가 밝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경계 대비라는 게 생깁니다. 경계 대비. 경계에서 밝은 부분이 생기는 경계 대비가 생기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 경계 대비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훨씬 더 선명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리고 빛을 온다고 해서 이 윗면이 전혀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흰색이 밝은 빛이 되겠지만은 저기 멀리는 그래도 살짝 효과를 이렇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원통으로 한번 가볍게 그려 본다면 이 각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부서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빛이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여기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선이 안 나온다는 거는 힘을 너무 뺐다는 거거든요. 자, 힘을 조금 더 가해서 점점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좀 가한 느낌이 나겠죠? 자, 힘을 가했다라는 거는 펜을 쥐고 있는 이 손의 힘도 필요합니다. 이때
이런 곡선에 맞는 곡선과 비슷한 이런 각도로 해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자, 이런 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상태를 이제 점점점 더 부드럽게 이제 해주는 거죠. 자, 도화지를 조금 돌려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누적되는 방향에 따라서 누적되는 효과가 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역광 부분도 있었는데 원통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역광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하얗게 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둠 속에서 밝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의식을 좀 하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밑색이 좀 보이지만은 이쪽에 밑색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가 더 어두워지겠죠? 자, 세로선을 좀 사용하면서 조금 경계를 중화를 좀 시켜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 다음에 위에도 가볍게 색깔을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이렇게 그림자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역광 부분도 그림자를 칠하면 그게 효과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밑에 흰색을 많이 가리겠죠? 가린다는 말은 어둡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의 모양을 명암을 넣어가면서 표현을 해봤고요. 꼭 이런 원통이 아니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면을 생각을 하시고,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시고, 아,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어둡게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두워지는 부분의 범위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어디서 출발해서 오는지, 이렇게 출발해서 오는지, 뭐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지, 그거는 본인이 그냥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한 번 안 칠했죠? 한 번 칠했죠? 두 번 칠했죠? 세 번 칠했죠? 자, 네 번 칠하는 곳은 더 어둡게 되겠죠? 결국에는 검정색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흰색 부분이 많이 겹쳐져서 가려진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어둡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이 겹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주는 이유는요, 흰색이라고 밝은색이라고 완전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색깔을 칠을 해줍니다. 칠을 해주고 가볍게 색깔을 연필을 펜을 가볍게 쥐고 선을 그어 보시면 가볍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점점 이런 변화가 생기게끔, 빛을 여기가 좀 많이 오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방향을 좀 바꿔서
자, 이렇게 점점점 방향은 좀 다르게 많이 겹치고 어디를 많이 어둡게 하겠다라는 자신이 생각을 하고 겹쳐준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색깔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넓은 부분이었지만은 묘사도 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이게 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저히 안 된다, 도화지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선을 쓰든 큰 선을 쓰든 상관없이 많이 누적을 시킨다, 묘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짧은 선이 좋겠고요. 큰 면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긴 선을 이용을 해서 묘사를 하면 되겠죠. 방향을 바꿔서 겹쳐주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겹쳐주고,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겹쳐주면 되겠죠. 촘촘하게 선을 이렇게 촘촘하게 밑색이 안 보이게끔 촘촘하게 그어준다면은 어둡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시면 사물 묘사나 명암에 대한 이해, 묘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